YU 대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왕초보 SNS 디자인 과정에서 10강 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될 강사 전경옥입니다. 와!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어떻게 배우게 됐냐면 제가 이제 상담심리학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케팅 심리나 소비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SNS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저 역시도 1인 강사니까 1인 기업이었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을 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SNS 마케팅을 열심히 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뉴스 콘텐츠라고 하는 게 굉장히 SNS 그런 마케팅에서는 활용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뉴스를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었고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몰라도 예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렇게 디자인으로 카드뉴스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더 감이 생기고 저만의 카드뉴스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왕초보 반이라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랑 하나씩 눌러보시고 그냥 글씨만 바꿔보는 연습 이런 것만 해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카드 뉴스들을 많이 만들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SNS라고 하는 건물들을 지금 막 짓기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좀 어떻게 좀 예쁘게 꾸밀까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는 그 왕초보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카드뉴스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볼 텐데요. 이 카드뉴스는 가장 활용도가 좀 높아서 기획부터 제작까지 저희가 같이 천천히 실습을 하시다 보면 우리 인스타나 블로그를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정보가 가득 차게 꾸미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은 1강에서 10강까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1강에서 한 3강에서 4강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론을 조금 카드뉴스 기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목이나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4강부터 10강까지는 직접 실습을 이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 사이트들에서 로고나 카드뉴스 그리고 썸네일 같은 것들도 다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또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무엇보다 제가 심리학 전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파트에서 약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더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카드뉴스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색에도 감정이 있다라는 그런 과정이 저희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색채마다 사람들이 그 색을 봤을 때 아, 빨간색은 이렇게 열정을 좀 불러일으키는 색이라고 해서 이런 색채에 대한 심리, 사람들이 색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글꼴도 제목에 쓰면 좋은 글꼴, 본문에 쓰면 좋은 글꼴, 이런 글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조금 더 알고 카드뉴스를 만드시게 되면 사람들에게 더 좋아요를 많이 받는 카드뉴스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강의에서는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1강 교재 다 준비하셨죠?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매강 시작하실 때마다 이렇게 PDF 파일을 준비하셔서 같이 수업 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1강 카드뉴스 너 누구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는요, 지금 굉장히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콘텐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시는 채널이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간간히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SNS라고 하는 것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콘텐츠는 말 그대로 영어의 그 뜻을 풀이하자면 내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콘텐츠라고 하면 그 내용을 SNS라는 채널에 담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SNS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저를 뭘로 보고 계시죠?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죠. 동영상이 아무래도 SNS 콘텐츠 중에서 요즘에 제일 핫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사진도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계시던데 이런 사진 한 장에도 많은 내용들을 또 담을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글이 또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또 글을 또 열심히 써주셔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저희가 다뤄볼 카드뉴스입니다. 이 카드뉴스는 제가 우리 MKYU 계정에서 가지고 온 카드뉴스인데요. 이렇게 카드뉴스는 한 장의 이런 사진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카드뉴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조금 어떻게 이런 콘텐츠들을 이용하고 계시는지 콘텐츠 소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포노사피엔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희 아마 북드라마에서도 이 책을 다루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포노사피엔스는 요즘 스마트폰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사피엔스를 섞은 이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스마트폰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뜻합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틈틈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숏폼, 짧은 그런 크기의 짧은 시간에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형태로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상 같은 경우도 10분을 넘게 되면 잘 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카드뉴스는 이런 숏폼 콘텐츠 시대에 얼마나 좋은 그런 콘텐츠인지 조금 아시겠나요? 글을 읽기에는 뭔가 길고 그래서 카드뉴스로 빨리빨리 핵심 내용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뉴스는 이런 시대에도 좋은 이런 콘텐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드뉴스는 말 그대로 이미지에 짧은 글을 엮어서 만든 콘텐츠를 카드뉴스라고 부릅니다. 2014년도쯤에 처음 카드뉴스가 또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사랑받는 이런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고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서도 카드뉴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MKYU 채널 가보세요. 카드뉴스로 무언가를 안내하는 그런 카드뉴스를 굉장히 많이 업로드하고 계셔서 벤치마킹하기에 딱 좋은 채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카드뉴스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독성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글도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글 중에서 혹시 어떤 게 더 가독성이 좋으셨나요? 여기서 첫 번째라고 하시면 제가 준비한 게 조금 민망해지는데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카드뉴스는 기존에 있던 긴 글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 파악이 쉽고 가독성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보자도 만들기 쉽다는 건데요. 요즘에 집콕 문화가 되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요알못이라는 단어 혹시 우리 선생님들 들어보셨나요? 요리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또 음식을 만들어 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3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레토르트 요리나 혹은 재료가 다 준비되어서 집에 딱 배송되어서 그 재료만 가지고 요리하면 되는 밀키트라고 하는 이런 요리 식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알못, 디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료를 다 준비해 두었으니까 와서 그냥 글자만 바꾸시면 돼요 라고 하는 디자인 템플릿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미리캔버스, 캔바,
타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 중에서 자세하게 다 다뤄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세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카드뉴스를 쉽게 만드실 수 있는지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는 초보자도 만들기 쉽기 때문에 주목해보면 좋으실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카드뉴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시각을 사로잡는다는 건데요. 혹시 뇌가 정보의 80%를 시각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같은 걸 보게 되면 기존의 내 경험이나 학습된 내용들이 있게 되면 그것만 먼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인지적으로 그 선택적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소비하는 사람 가운데 왜곡이 살짝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카드뉴스의 경우에는 그냥 한 장에 원하는 그런 문구와 이미지가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발행하는 발행자나 소비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확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카드뉴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바로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SNS 콘텐츠가 누적이 되다 보면 이게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매일매일 카드뉴스를 올리시는데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카드뉴스를 올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혹은 내가 뭐 다이어트와 관련된 팁 아니면 건강할 수 있게 요즘 코로나로부터 뭔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카드뉴스로 발행해서 컨텐츠를 올리다 보면 50개, 100개 이렇게 컨텐츠가 계속 누적이 되겠죠. 이렇게 컨텐츠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는 건강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 혹은 건강 코치 이렇게 개인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카드뉴스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카드뉴스로 이렇게 장기적인 콘텐츠가 쌓이게 되면 이것이 수익으로 발생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카드뉴스를 잘 활용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뒷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뉴스의 이러한 장점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적은 투자 대비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접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사례는 어떤 거지? 라고 잘 생각해 보셔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서비스나 제품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제가 실제로 마케팅을 도와드렸던 한의원이에요. 여기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은 나고 있었는데 그 이상의 뭔가 마케팅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한의원의 마케팅을 도와드리게 됐고요. 원장님께서 전문성이 담긴 이렇게 글을 길게 블로그 글을 써주시게 되면 제가 그거를 카드뉴스로 짤막짤막하게 다시 한번 구성해서 블로그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배워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동영상도 거기에 같이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뉴스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동영상으로 같이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조금 글을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그 정보들을 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계속 쌓다 보니까 우리 그 한의원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블로그에 방문하게 되고 한의사 선생님의 전문성을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까 블로그는 이런 또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마치 가본 것처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블로그 글만의 장점이 있어서 이 한의원에 가면 치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대리 경험들을 해보시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한 40, 50대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찾던 한의원이었는데 20, 30대 신규 환자들도 많이 방문을 하게 됐고 월에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카드뉴스의 좋은 활용법으로 사례를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나 제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흥미있는 분야로 열심히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성과를 내신 이런 또 대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제천에 사시면서 지역에 있는 여행지, 갈 만한 여행지에 사진을 찍어서 그걸 카드뉴스로 만드셨는데요. 이런 콘텐츠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 지역 여행지를 카드뉴스로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스타그램에서 이 지역을 여행하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다가 이 대표님의 이런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약간 핫플레이스 계정으로 등극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조금 좋은 사례가 되었냐면요. 주변에 있는 많은 기업들로부터 광고나 약간 협찬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소정의 이런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뭔가 서평을 꾸준히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요리의 꿀팁을 조금 더 발휘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컨텐츠를 누적하게 되면 내가 흥미있는 분야로도 약간의 성과를 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 콘텐츠로서 카드뉴스로서 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마 지금 CIO 분들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배우셨을 거예요.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릴 때 아무래도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보실 때 이렇게 자세하게 잘 보지 않으세요. 손가락으로 휙휙 넘기면서 보기 때문에 한 장의 정보가 확 들어오지 않으면 잘 그것들을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로 이렇게 광고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건 무슨 광고구나 참여해봐야지 라고 사람들의 뭔가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겠고요. 좋아요나 뭐 리그램이나 팔로우나 원하는 행동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이 좀 상대적으로 광고비가 낮기 때문에 낮은 광고비를 가지고도 넓게 입소문을 내는 바이럴의 효과까지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개의 사례는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광고를 돌렸던 사례들인데요. 실제로 이 광고비로 한 3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300명 정도의 팔로워가 늘었고 계속해서 소통하다 보니까 조금 이 계정이 클 수 있었던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블로그를 쓰다 보면 사실은 체험단이랑 기자단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강의로 들으실 텐데요. 저도 실제로 체험단을 운영해 보기도 했고 체험단에 참여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체험단 운영자로서 보니까 그냥 글을 사진 드린 거랑 혹은 내가 뭐 제품을 드린 거랑 그것만 체험을 한 뒤에 딱 사진과 글로만 써주신 분보다는 거기에 카드뉴스까지 뭔가 더 써서 같이 올려주니까 그분이 뭔가 글이 더 정성스러워 보이고 글이 훨씬 더 잘 읽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다른 체험단이나 기자단이 있을 때 자꾸 더 섭외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이제는 뭔가 이런 일거리들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뉴스는 이렇게 또 나만의 타이탄의 도구처럼 하나의 컨텐츠, 경쟁력으로 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로도 조금씩 내가 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지금 카드뉴스 막 하고 싶은 마음 혹시 드시나요? 저희 1강에서는 카드뉴스 너 누구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SNS 콘텐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카드뉴스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5가지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카드뉴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과제로 뭘 내드릴 거냐면 저희 선생님들께서 조금 흥미를 가지고 꾸준하게 발행해 볼 만한 카드뉴스의 소재가 뭐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찾는 걸 제가 과제로 내드려 볼 테니까요. 다음 강의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혀 생각이 안 나시면 2강에서 이런 소재 찾는 방법, 또 카드뉴스 종류, 카드뉴스 기획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소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2강에서 같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강 함께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2강에서 만나요. 안녕.